매주 수요일 세무정 담당 PD가 직접 체험한 세상의 모든 트렌드를 알려드립니다. 강소연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연말에는 원래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따뜻한 이야기. 맞아요. 오늘은 나눔과 기부에 대한 이야기 하신다고요? 네, 말씀하셨듯이 연말 연시가 되면 번화가에서 우선 구세군 종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고 또 곳곳에서 불우이웃을 돕는 모금 활동을 시작합니다. 매년 어디선가 나타난다는 익명의 기부천사가 올해도 호련히 나타나 6천만 원이 넘는 성금을 산모와 아기들을 위해 남기고 떠났다고도 하고요. 남방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해 직접 연탄을 배달하는 연탄봉사가 여러 기업에서 속속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추운 날씨가 이어지는 연말이 불우이웃들에게는 가장 버티기 힘든 계절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또 사람의 체온이 가장 고맙게 느껴지는 때가 아무래도 겨울이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연말에 이런 나눔의 문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 PD는 살면서 어떤 나눔 활동 해봤어요? 기부라는 말의 뜻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선 또는 대의를 위해 재산 등을 내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타인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나누는 행위인데 사실 이번 주제를 준비하면서 제가 살아온 삶을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재능을 나누는 인적 기부는 꽤 했지만 현금 기부나 물적 기부는 생각보다 한 적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부는 재능이나 시간, 인력을 나누는 인적 기부, 책이나 악기, 연탄, 음식 등을 나누는 물적 기부, 현금으로 기부하는 현금 기부, 또 헌혈이나 혈액, 장기, 머리카락 등 신체의 일부를 기부하는 생명 기부, 법무부가 보증하는 공인신탁 기부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 중에서 저는 봉사활동 같은 인적 기부, 현금 기부, 또 헌혈을 통한 생명 기부를 해봤습니다. 이게 또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면 어렸을 때 학교에서 크리스마스 실 구매하게도 했었고 사랑의 열매 배지를 샀던 기억도 있고요. 명동 근처 돌아다닐 때 구세군 냄비에 돈을 넣어본 적도 있고 엠네스티 한국 지부에 정기 후원을 몇 년 정도 했었고요. 회사 입사한 뒤로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매달 3만 원씩 정기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봉사활동은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좀 많이 한 편인데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저희는 학교에서 좀 의무적으로 봉사활동을 많이 시켰었어요. 양로원을 방문해서 좀 다 같이 봉사하는 일이 꽤 많았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그게 되게 힘들고 조금 싫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회와 이웃을 바라보는 제 눈이 굉장히 넓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는 저소득층 아이들 가르치는 교육봉사를 130시간 넘게 했고요.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몰래 찾아가서 선물 전달하는 몰래산타 이런 것도 했었고 KBS 합격하고 나서도 봉사를 좀 해야 돼요. 연수원에 있는 중에 봉사를 다녀왔었는데 그때 아픈 어르신들이 계시는 병원 같은 곳에 다 같이 다녀왔어요. 근데 그때 덩치가 진짜 산만한 남자 동기가 어르신들이 힘들어하시는 모습 보고 좀 눈물을 주룩주룩 흘렸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인적 기부가 제일 쉽지 않은 것 같은데 훌륭하네요.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근데 특히 이 교육 봉사활동을 오래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이게 나눔에도 개인적인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렸던 아픈 어르신들을 보고 눈물을 흘렸던 제 동기 같은 경우엔 돌아가신 본인 할머님이 떠올라서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경우에는 제가 15살 어린 막내 동생이 있어요. 사남매 막둥이로 태어나서 부모님이랑 형제 온갖 사랑을 다 받고 자랐는데 봉사 나가서 그 또래 애들을 보면 우리 막내가 항상 겹쳐서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아이들 중에서 되게 비뚤게 구는데 사실은 그게 어른들 관심을 받기 위해서 좀 일부러 위약적으로 행동하는 경우일 때도 많고 부모님한테 좀 학대받거나 해서 또다시 상처받을까 봐 먼저 좀 할퀴려는 듯한 모습을 나타낼 때도 있는데 그런 아이들을 볼 때면 저 친구가 우리 막내처럼 사랑과 관심을 많이 받고 자랐으면 또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예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 저는 지나가는 좀 임시 교사로서 사실 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애정을 주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었습니다. 공부를 가르치고 싶었던 것도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 교육으로 또 대변되는 애정과 사랑이 있잖아요. 이게 막 건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교육으로 대변되는 애정과 사랑을 좀 주고 싶었고 그렇게 아이들을 보살피면서 뿌듯함이나 기쁨을 더 많이 느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만두지 않고 좀 교육 봉사를 오래 할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은 기부 방법도 정말 다양해지고 취향에 따라서 나눔 형태도 달라지던데요. 예전에는 기부라는 게 그냥 내가 도울 수 있는 주변을 돕는 개념이었다면 요즘은 자신이 지지하는 것에 내 목소리를 내는 용도로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의 열매가 2019년 이후로 매년 발표하는 기부 트렌드에 따르면 시대에 따라 기부도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2024년도 기부 트렌드에서는 시민들은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기부에 참여한다면서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수단으로 또 나를 드러내는 방법으로 기부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죄책감이나 막연한 의무감에서 비롯된 감정적 동기로 기부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기부는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크고 작은 기부가 선한 영향력을 만들고 또 어느 순간 상생의 힘을 체감하며 가치 있게 돈을 쓰는 시민으로 거듭나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어요. 이번에 그 시위 관련 소식 접하시면서 선결제 기부 관련된 기사 많이 보셨을 것 네. 같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있던 14일 그 집회에 참석하지 못한 시민들이 그 여의도 근처에서 선결제 기부를 5만 건이 넘게 했다고 하는데 네. 선결제 정보를 알려주는 웹사이트 시위도 밥 먹고 운영진에 따르면 이날 등록된 선결제만 560건이었다고 합니다. 커피 등 각 품목당 적게는 50잔에서 많게는 1200잔씩 결제가 됐다고 하는데요. 물품 개수로는 5만 건 정도가 되고요. 당시 그 선결제 금액 규모에 대해서는 억 단위로 추정된다고 했는데 이게 뭐 커피, 햄버거, 뭐 국밥, 김밥 같이 다양한 품목임을 감안하면 대략적으로 총 2억 원 이상의 선결제가 이루어진 걸로 보인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찾아보면 중학생들이 용돈을 모아서 뭐 참여해주신 어른분들께 드리는 그런 커피 선결제를 하기도 하고 또 뭐 뉴진스나 아이유, 박찬욱 감독 같은 유명인들도 행렬에 동참을 했는데요. 네. 이번 시위에서 특히 응원봉 문화가 화제가 됐잖아요. K-팝 아이돌 응원봉을 들고 거리에 나간 팬들이 많아서인지 이들을 지지하고 또 응원하기 위해서 선결제를 진행하거나 또 따로 지지를 보낸 아티스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부할 때 왜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맞아요.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네. 조용히 했다면 요즘에는 자신의 기부 행위를 적극적으로 좀 알리고 또 이걸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에는 오른손, 왼손, 왼발, 오른다리까지 세상이 다 알게 네, 하라. 다 알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기부 행위를 공유하는 게 사회에 선한 영향력으로 작용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나를 표현하고 싶은 욕구에 이 기부 문화가 또 들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인지 요즘은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정기 후원자들에게 팔찌나 반지 같은 증표를 선물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소속감을 높이고 또 내가 지지하고 서포트하는 것이 나를 표현하는 내 정체성이라는 것을 주변에 자랑스럽게 알리기도 합니다. 그 해외 아동과 1대1로 매칭해서 이제 후원하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 단체들에서는 후원을 받은 아이들이 편지와 사진을 보내오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걸 받으면 그 개인들이 또 SNS 같은 데 올리거나 네. 주변에 많이 알리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볼 때마다 저도 또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눔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어서 저는 좋은 방향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콘서트 같은 곳에서 버려지는 꽃 화환 대신에 어려운 이웃에게 쌀을 기부하는 쌀 화환을 보낸다거나 뭐 이런 게 좀 인기를 끌기도 했고 네. 또 요즘은 유명인의 이름으로 팬들이 그 기부를 하는 팬클럽 기부 캠페인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팬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고 또 반대로 아티스트는 팬클럽의 이름으로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팬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이름으로 뭐 사막에다가 나무를 심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알리는 행위가 이제는 굉장히 멋지고 자랑스러운 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부를 안 해본 사람들에게는 기부하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일상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기부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작게는 아름다운 가게에 쓰지는 않는 그런 중고 물품을 기증을 한다거나 동네 도서관에 책을 기증하는 것도 기부의 한 종류가 될 수 있고요. 주변에 보면 주기적으로 헌혈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장기 기증 신청을 하는 것도 생명 기부의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주변에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았던 게 모발 기부였습니다. 이거는 저는 사실 머리가 많이 상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진 못했는데 주변에 물어보면 그냥 머리만 잘 기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주변에 이제 한 22살 된 어떤 남자 동생이 최근에 그 모발 기부를 했다고 해가지고 네. 이게 또 어떻게 특히 이제 남성분들은 보통 머리를 기르는 경우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부를 생각하게 됐는지 또 하고 나니까 어땠는지 좀 자세히 한번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장발머리를 해보고 싶어서 머리를 기르고 있었는데 제 머리가 마침 파마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염색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약간 건강한 모발 상태여서 이왕이면 제대로 길러서 기부를 한번 해보자 마음을 먹게 된 것 같아요. 최근에는 너무 상한 모발만 아니면 파마한 머리도 괜찮고 염색한 머리도 괜찮다고 해요. 그냥 딱 너무 심하게 상한 모발만 아니면 되는 것 같아요. 길이가 최소 25cm 이상이 돼야 기부를 할 수 있어요. 다 기르고 나니까 명치 정도까지 오는 길이였는데 제가 곱슬머리가 있어서 땡기면 명치보다 조금 아래 오는 정도 길었던 것 같아요. 모발 기부를 받는 단체가 어머나 운동본부라고 하나 있는데 그 단체의 주소지로 머리카락을 직접 잘라서 택배로 보낸 다음에 그 운송장이랑 보낸 사람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기부가 되는 방식이에요. 처음에는 우선 장발머리를 오래 하다가 머리를 자르니까 좀 시원섭섭한 느낌이 있었고 택배로 보내고 난 이후에는 뿌듯한 느낌? 그 봉사활동 끝나고 나왔을 때의 느낌이랑 비슷했었던 것 같아요. 기부된 머리카락은 어머나 운동본부에서 검수를 끝낸 다음에 소아암 어린이 환자들의 가발을 제작하는 데 사용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인모를 직접 사용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고 좋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네, 훌륭한 제태빈이라는 청년의 목소리로 모발 기부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또 이런 거 외에도 네이버 해피빈이라는 서비스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 가시면 콩이라는 사이버 머니를 이용해서 기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복지단체들은 해피빈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모금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곳을 통해서 기부된 금액들은 별도 수수료 제외 없이 100% 후원단체에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돈으로 결제해서 기부를 할 수도 있지만 네이버에서 각종 활동을 하면서 무료로 얻을 수도 있는데 이 돈은 또 대기업의 후원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여기 들어가 보면 기부 섹션이 있는데 되게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이야기가 담긴 기부함이 많이 있어요. 가장 처음으로 제가 들어갔을 때 보였던 모금함은 13년 동안 화재진압대원과 구급대원으로 일하시다가 뇌출혈로 쓰러지신 그 소방관님을 위한 거였고 네. 그 외에도 뭐 복지관 같은 데에서 의자나 식탁을 바꿀 수 있게 펀딩을 진행 중인 곳도 있었고요. 해양 쓰레기로 얼룩지는 남해안 바다 살리기, 뭐 추운 겨울에 눈 덮인 들판을 헤매는 생명들 구하기 같이 기후 변화와 환경을 위해 기부할 수 있는 기부함도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좀 마음이 아팠던 제목의 기부함은 주사가 아파서 울었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줄까요? 라는 그런 기부함이었어요. 소아암 환자 아이들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여기에 기부를 하면 4만 원씩 700명에게 지원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벌써 2천만 원이나 모여 있더라고요. 네. 댓글을 보면 뱃속에 있는 아이들 이름으로도 기부하고 싶다거나 오늘 저희 아들의 생일인데 매년 아들 생일에 기부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한다.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마음이 되게 따뜻해지고 연말에 네. 코끝이 찡해지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 해피빈 페이지가 맨날 이렇게 뜨긴 했어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는 건 좀 부끄럽게도 처음이었는데 세상에 되게 대단하고 따뜻한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반성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는 세모전 가족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만 전해드리고 싶어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 그래서 강 PD도 한번 해봤어요. 그 부끄러운 마음에 제가 저도 기부를 하기로 했고요. 그 소아암 환자들에게 하는 그 기부함에서 결제를 진행을 했습니다. 결제 기부
버튼을 누르니 간편한 연말정산을 위해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세요. 뭐 이런 페이지가 떴고요. 소득세법에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안내도 떴습니다. 원하는 금액을 입력하게 되어 있고 그 기부를 하고 나니까 참여 내역 페이지가 떴는데 몇백 원부터 시작해서 몇천 원, 몇십만 원까지 금액대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인터넷 기부가 좋은 점이 아무리 소액이라도 눈치 보지 않고 좋은 마음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점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부하면 세액 공제도 되죠. 네, 아까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연말정산 때 그 기부금에 대해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게 뭐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법정기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기부하는 금액으로 근로소득 금액의 10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뭐 구호활동이나 의료기관에 기부한 금액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지정기부금은 공익단체나 사회복지법인, 학교나 장학재단에 기부하는 경우인데 근로소득 금액의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요. 유니세프나 뭐 적십자사 같이 공익성을 띤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근로소득 금액의 1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남을 돕는 행위에서 오는 행복감을 좀 어려서부터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재밌는 기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대학생 때 했던 건데 몰래산타라는 이름을 썼었어요. 그때는 뭐 보육원 아이들이나 저소득층 아이들 찾아가서 그 친구들이 원하는 선물을 산타 분장하고 전해주는 거였는데 지금은 뭐 보니까 나는 너의 산타 이런 이름으로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이런 체험하면 뭐 나눔에 대한 뭐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좋아하는 아티스트 있다 하면 그 친구들 생일이나 데뷔일 같을 때 그들 이름으로 기부해보는 것도 경험하게 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기 후원이나 기부를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내가 먼저 마음을 나누고 싶은 대상이 뭘까 생각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매달 나가는 돈을 좀 아깝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뿌듯한 마음을 많이 느끼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에 기부하고 싶은지 못 찾았다 하시면은 가까이 있는 그 아까 말씀드린 해피빈 페이지만 돌아봐도 굉장히 다양한 기부처가 있어요. 유기견들 보고 마음이 아팠던 적 있는 분들이면 동물들을 위한 정기 기부 신청하실 수 있고요. 미혼모나 뭐 독거노인, 생리대가 부족한 청소년들, 여성 노숙인들 이런 분들 지원하는 단체들 많이 있으니까 둘러보시고 내 마음이 가는 쪽으로 기부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1743님이요. 저는 라움뜨개라는 뜨개 모임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천연 수세미를 떠서 한부모 가정에 보냈습니다. 큰 봉사는 아니었지만 잘 쓰였으면 좋겠어요 하셨고요. 0179님도 저희 10살 딸도 머리 길러서 기부했어요. 너무 예쁘네요. 모발 기부 하셨네요. 또 박미영님도 15년간 모발 기부 6번 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존경합니다. 0184님이 고루고루 기부 많이 하셨네요. 세모정 세상의 모든 따뜻한 정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온정의 불씨는 지피고 생활 속의 불씨는 잘 살핍시다 라고 센스 있는 문자 또 너무 보내주셨어요. 멋진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강 PD와 요즘 시대 나눔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에도 또 직접 보고 느낀 체험 삶의 현장 공유해 주세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